정청래 위원장의 한 방에 결국 무너졌습니다. 허를 찌르는 질문으로 윤석열 석방 무효 사태가 터지면서 즉시 긴급 체포, 재수감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법무부 차관 입에서 직접 법원의 잘못된 판단이 맞다고 결정적인 자백을 내놓으면서 파장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헌재에서도 윤석열 탄핵을 앞두고 만장일치파면 결정을 위해 평결을 이어가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제 윤석열과 내란 공범의 시계는 멈췄습니다. 구치소에서 나온다고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즉시항고 기간 중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즉시항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부분은 지금 대검에서 입장은 이제 본안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하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말씀 기회를 주시면. 네. 수사 지휘하십시오. 장관이 지휘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시면 즉시항고 해라라고 지휘하셔야 됩니다. 네, 제가 잠깐 2분 정도만 말씀을 좀. 차관님, 네. 시간 드릴게요. 근데 답변을 하실 때 다른 것은 두루뭉실하게 답변하면서 김용민 의원이 왜 즉시항고 하지 않냐 하면 위헌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법무부 지금 장관 대행이 헌법재판관이에요? 그럼 거기서 막 판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왜 제 이런 말씀을 하게 되는지. 아니, 네네. 그거는 구속 취소는 아직 위헌이다 아니다 헌재에서 판결한 적이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누가 위헌 제청을 하면 헌재에서 이건 위헌이다 아니다 판결은 헌법재판관이 하는 건데 지금 법무부 장관이 거기 앉아가지고 위헌입니다 이렇게 판결해버려요? 네, 그 부분을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할 필요 없이 그런 답변 태도 하지 마시라고요.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장래 효지만 당해 사건에 대해서는 소급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해서는 100% 해당 재판부는 위헌 결정을 할 것이고 위헌 결정이 나게 되면 이 사건 자체가 소급해서 위헌 판결에 해서 구금을 계속한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법원의 지 부장 판사도 아리까리 애매모호하니까 상급심에 가서 한번 판결을 받아봐라. 그 얘기는 검찰에서 즉시 항고해라. 그리고 법원 상급심에서 한번 판단을 받아보자. 라는 취지예요. 그러면 그 지기현 부장판사도 위헌 상한 걸 모르고 상급심하게 판단해 봐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죠. 아니, 결정문상으로 봤을 때 그냥 이 부분은 다투고 있는 영역이 많기 때문에 좀 이게 현재로서는 석방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속 취소가 법무부 상당하다고 되어 차관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하셨다 내가 들었다시피 법원 판결은 부당합니다. 근데 즉시 항고하면 위헌입니다. 혼자 앉아가지고 법원 판사도 됐다가 헌재 재판관도 됐다가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시네요. 아니 이 부분은 해당 사건에 대해서 소급표가 인정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검찰로서는 자 그리고요 제가 판사는 아니지만 백보 청보 양보해서 시간 도과 문제가 생겼다라고 해서 석방 조치하고 판사가 즉시 재수감해도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란 수괴 혐의자는 사형 아닌 무기 중죄이기 때문에 보석도 안 돼요. 그리고 증거인멸 우려도 있고 저는 그 부장판사도 매우 유감인 것이 백보 청보 양보해서 날짜가 도과했다 할지라도 구속 사유에 충분히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도과돼서 잠시 석방합니다. 그러나 너무 사건이 유중하고 증거인멸 우려도 있기 때문에 재수감합니다. 이렇게 결정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도 돼요. 안 돼요. 그리고 그런 상황을 가지고 법원에서 이미 구속 사유가 되기 때문에 체포 적부심도 구속 적부심도 다 구속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법원에서. 법원도 앞뒤가 안 맞잖아요. 서로 판사끼리. 그리고 더 모든 걸 떠나서 법은 도덕과 양심의 최소한이잖아요. 그 내란 속의 피의자가 풀려나가지고 이렇게 석방됐어요. 그러면 국민들 생각에서 그게 잘된 일이에요? 검찰이 잘못했든 법원이 잘못했든 걸 떠나서 결과적으로 죄송하게 됐습니다라고 국민께 사과 한마디 하는 게 정상이지. 법무부 차관. 네. 지기현 부장판사 판결도 황당한 거지만 그 판결문을 보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는 검찰에게 즉시 항고하라는 뜻이에요. 그거 안 한 거잖아요. 다른 사람도 했었고 또 하나 구속 취소에 대해서는 헌법에 명확한 판결이 없었어요. 그럼 하는 거예요. 안 한 거잖아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형 아니면 무기에 해당되는 내란 수괴 피의자에 대해서 황당하게 풀어준 거예요. 법원이 얼만큼 잘못했는지, 검찰이 얼만큼 잘못했는지 그걸 눈금으로 따질 수는 없지만 결국 검찰과 법원이 합작해서 풀어준 거 사실이잖아요. 맞죠? 네, 기본적으로 이런 일이 초유 잘된 사태가 일입니까? 맞는데, 차관, 네, 윤석열이 지금 석방돼서 거리를 활보하게 하는 게 잘한 일이에요? 잘한 일이냐고. 아니 그 잘잘못을 떠나서 위헌 여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도대체 말이야. 법원행정청장도 그렇고 법무차관도 그렇고 국민께 죄송하다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말이에요. 왜 이러는 거예요? 법관이나 검사는 하늘나라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 않아요? 아니 판사가 결정한 걸 가지고 무슨 판사가 개정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이요.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면서요. 좀 양심이 있게 삽시다 좀.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데 검찰도 법무부도 법원도 국민들에게 사과 한마디 안 합니까? 왜 사과를 이게 올바른 태도예요? 다 진행하는 건데? 네, 저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저희는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위법 부당한 결정에 대해서 위헌적인 수단으로 다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차관 지금 말 잘했어요. 법원에서 판결을 잘못했다. 네, 그렇습니다. 법무부에 공식 입장 냈습니까? 아니 그 부분은 대검에서 입장을 냈죠. 지금 그러면 차관이 얘기하는 게 공식적으로 판결이 잘못됐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주장하는 네, 겁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럼 법원에서 한마디 하세요. 지금 법무부에서는 판결이 잘못됐다. 불법 판결이었다. 이렇게 입장을 냈어요. 법원행정처의 입장이 뭐예요? 뭐를 혼자서 해? 법원행정처장 입장이 뭐예요? 법원 입장은 뭡니까? 법무부에서는 잘못된 판결이래요. 내란 넘겨도 정말 뭐 자, 조용히 하세요, 다들. 자, 법원의 입장을 얘기하세요. 검찰은 법원 판결이 잘못됐대요. 이렇게 공식 입장을 얘기했어요. 예, 예전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의 결정은 상업심에서 번복될 때까지는 존중되는 것이 법치주의의 근본이라고 저희들 생각합니다. 모든 국가기관은 그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법무부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됐다는데. 조금 전에 원론적인 말씀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장께 묻겠습니다. 법원 1심 판결 2심 판결 뒤집히기 전까지는 존중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근데 헌재에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얘기하는데 최상목 대행이 그에 따르지 않는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릴 내용이 왜 아닌 답변 것 같습니다. 못해요? 헌법재판소 적당히 해, 적당히 존중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헌법재판소법 67조에 따르면 헌재 판결은 모든 국가기관에 기속되게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최상목 대행이 안 하고 있잖아요. 이 막바지로 향하면서 이를 둘러싼 대립과 혼란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불안과 걱정이 매우 큽니다. 국회의장으로서도 매우 안타깝고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은 국가적 불행입니다만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입니다. 의견이 다르더라도 탄핵 심판의 본령, 헌법 질서의 수호라는 본원적 가치는 절대로 훼손되어서는 안 됩니다. 헌법 수호를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는 중인데 그 과정에서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행위가 지속된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에 더욱 재난적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너무나 가혹한 일입니다. 모든 국가기관과 공직자들부터 헌법 수호 의지를 분명히 다짐할 것을 요청합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엄중히 요구합니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십시오. 이것은 권한대행의 헌법상 의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국무위원이 국회가 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에 대하여 임의로 그 임명을 거부하거나 선별하여 임명할 수 없고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헌재 결정으로부터 2주째인 오늘까지도 이 헌법상 의무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첫째,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해석과 적용을 통해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입니다.
헌법을 수호하는 헌법기관입니다. 헌재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공직자로서 선서한 헌법 수호의 의무를 배반하고 헌법에 대항하는 행위입니다.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상태를 지속시키겠다는 것이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거부하겠다는 것입니다. 입법부와 헌재의 위헌적 지위를 부정하고 입법부와 헌재의 헌법적 지위를 부정하고 얕잡아보는 태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권한대행은 지금 나라의 근간과 공직의 기강을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국가적 불안정성을 가중시키는 것입니다. 헌재 결정의 불이행은 우리 경제도 해칩니다. 비상계엄을 겪으며 우리는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의 온전한 작동이야말로 경제 안정의 선결 조건임을 뼈아프게 확인했습니다. 그 대가를 국민들이 치르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 판결을 이행하지 않아 헌법재판소 구인 체제의 복원, 헌법기관의 온전한 작동이 지체된다는 사실 자체가 대내적으로 나라의 불안정성을 높입니다. 경제 운영의 원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대한민국 경제 책임자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3개월여 대외 신인도를 회복하고 경제와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 쏟은 노력에 반할 뿐 아니라 날로 깊어지는 민생의 고통을 외면하는 행위입니다. 셋째, 사회통합 측면에서도 매우 위험합니다. 헌법을 무시하고 사회통합을 꾀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나쁜 선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헌재가 대통령 탄핵 심판에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대한민국은 그 상태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최정점에 있는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을 무시하는 행위가 초래할 수 있는 결과를 스스로 경계해야 합니다. 국회의장은 그동안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나라와 국정의 안정을 위해 헌재 결정을 신속하게 이행할 것을 거듭해서 요청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이행이 지체되는 사이 헌법 질서 수호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커지고 있고 더는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거듭 요구합니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를 언제 임명할 것인지, 즉시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면 위헌 상황과 국회의 권한 침해 상태를 지속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께 공개적으로 답변하기 바랍니다. 국회의 임명 동의로부터 80일 가까이 지나도록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이유, 내란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는 이유도 밝혀야 할 것입니다.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지가 있는지 국민의 의문에 답해야 합니다.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마십시오. 동시대를 함께 헤쳐가는 공직자로서 간곡한 요청이자 입법부 수장으로서 헌법 수호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요구입니다. 국민은 헌법에 대항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회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적 의무를 방기한 공직자로서 역사에 기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힘쓰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세요. 감사합니다.